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네, 부모교실 세미나 2부입니다. 아, 수어머니 오셨나요? 네, 외롭지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들 이제 역사교실 2부 들었는데 재밌게 들었나요? 저 댓글장 폭파하는 줄 알았어요. 폭발되는 줄 알았어요. 애들이 가지 마세요! 말해가지고 얼마나 뿌듯하던지. 역시 리액션 너무 좋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기주도에 대해서 한 번만 봐줄게요. 자기주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학습톡방에 예고를 드린 대로 자기주도 저희가 좋은 습관 만들기 16기에 관련된 안내도 같이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2025 썸머캠프 이름을 좀 여러가지로 붙여봤어요. 이름 3개나 돼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번에 습관관리 노트를 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동기가 없는 게 아니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엄마는 늘 말하죠. 엄마도 말하면서 지치는 거. 부모님도 지치고 아이도 짜증내는 게 뭐예요? 엄마는 맨날 뭐라 그래요? 숙제했니? 아이캔도 했어? 도요새 했어? 결국은 학습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말은 쉽죠. 아이를 믿으시면 됩니다.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아이든 누구나 자기주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일단 내 집에 있나요? 일단 아니, 내 집까지 갈 거 뭐 있어요? 나는 있나요? 나는 자기주도가 되던가요? 나도 남는 시간에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 내 시간을 타이트하게 쪼개서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계획했던 사람은 우리나라의 학령기 인구를 따졌을 때 몇 안 될 거예요. 당연히 그런 애들이 서울대 가는 거고요. 그런 애들이 저기 좋은 학교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아주 쉽게 영위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뭘 묶을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자기주도가 없이는 당연히 공부가 되지 않는, 성적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그 한계점이 있는 학습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갈고 닦은 실력을 내가 머리를 스스로 써서 생각이라는 걸 해서 발표를 해 봐야지만 가능한 게 고등학교의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나요? 초등학교 때 아이가 자기주도를 연습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내 시간을 계획을 해보고 그 계획한 시간을 스스로 내가 지켜보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걸 아이들한테 여러분 시켜주고 계신가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이 좋은 습관 만들기를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20년부터 좋은 습관 만들기 1기가 그때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네이밍을 좋은 습관 만들기라고 했던 이유는 아이가 자기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자기주도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로 습관, 자기주도가 되기 위해서 아이한테 꼭 길러줘야 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습관이에요. 스스로 내가 계획하고 학습을 해보는 학습 습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서 습관이 있어요. 독서 습관, 내가 스스로 책을 꺼내 읽는 습관, 스스로 내가 책에 빠져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AI, 대학 가는 AI, 교과서 못 읽는 아이들이라는 되게 유명한 저서가 있는데요. 그 저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생활 습관이에요. 그런데 생활 습관, 학습 습관, 독서 습관 중에
우리가 우리 아이한테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나요? 사실 저도 아이가 둘이잖아요. 큰 아이는 사실 그럭저럭 저는 참을 인자 써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둘째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참을 인자를 쓰다가 뭐 하나 부서지고요. 애가 어디 다쳐 있어요. 그쵸. 얼마 전에 혓바닥을 다친, 혀를 다친 우리 귀여운 꼬마도 있었는데, 아들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딸도 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자기 주도를 키워줘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숙제 맨날 안 해가, 그리고 뭐 필요하면 뭐 필요한 거 다 두고 다녀, 뭐 자꾸 넘어져, 다쳐, 이러는데 무슨 자기 주도예요. 양치 맨날 돌아다니면서 양치하다가 혹시 저기 칵 넘어질까봐 불안하고 무서워. 그럼 내가 해줘버리는 게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자기주도 습관을 망쳐놓은 것도 부모고, 자기주도 습관을 원하는 것도, 너무나 원하는 것도 부모예요. 부모는 아이들한테 이 능력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 능력을 길러주기엔 우린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기주도 습관을 아이들에게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 달란트 시장이죠. 달란트 시장, 그리고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는 키즈 아카데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겠다 하면서 이 자기주도 뭐고 개뿔 내 새끼 내가 안 키워라고 말하는, 어머 이렇게 뿌옇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마음을 잡아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 부모 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마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아이들에게도 자기주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기주도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과정 전반이, 유아부터 초등 교육과정 모두가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굉장히 많이 제가 듣는 키워드인데, 이거 진짜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교육의 정보 비대칭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상담을 실제로 하다 보면 정보에 대해서 정말 교육정보, 그리고 이번에 고교학점제, 뭐 이런 것들, 누리과정, 그리고 디지털 교육, 이런 것들을 저보다도 더 많이 아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어디는 아니 애들이 패드를 쓴다고요? 라고 하면서 아예 정말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됐다라는 이야기는 알지만 아이가 진로를 미리 결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보의 비대칭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준비의 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이 차이난 준비는, 그 차이를 우리는 예전에 언제 메꿨어요? 고등학교 때 내 실력으로 메꿨어요. 잠 안 자고 코피 터져가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외우고 또 외우고 사전 씹어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메꿀 수 있는 시대가 예전이었어요. 지금은요? 아니죠. 생활기록부, 생기부, 지금 그 생기부 전쟁 장난 아니죠. 그리고 우리 왜 그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죠. 세특 챙겨야 되죠. 봉사활동 챙겨야 되죠. 그러면서 내신 1등급을 따기가 1등급이 100명 중에 이제 1등급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엄청 많은 아이들이 1등급이야. 이걸 해서 내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막 논술도 해야 돼. 이제 면접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지금 필모그래피도 쌓아야 되죠. 나의 그 아이들의 뭐죠? 커리어? 이런 것도 지금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대회 수상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활동했던 것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활동을 얼만큼 열심히 했고 나는 중학교 때 이 정도를 하고 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많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 게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이때 고등학교 때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폭발시켜봐. 너가 지금까지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린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해봐 라고 해서 많은 준비를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그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신 분이 계실 거고요. 계속 엄마 말만 들으면 돼. 가서 학원 가, 시험 봐, 너 100점 맞으면 돼 라고 하면서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주 유명한 교육을 듣게 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정작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많은 과정은 생각하지 않으면 풀지 못해요. 아니 고등학교 내신? 그래요. 수능 보고 대학 가죠 뭐. 고등학교 내신 포기하고 수능은 더 하죠. 수능은 문제가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범위도 없어요. 내신은 교과서에서라도 내지 수능은 교과서도 없어요. 온 세상이 국어는 온 세상의 글들이 다 지문이에요. 심지어 언젠가는 광고도 지문에 나온 적이 있었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영어가 대학 원서의 한 줄이 영어의 지문으로 나오는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영어 공부 좀 잘했고 내가 뭐 무슨 공부 잘했고 이러신 분들 계세요. 아버님들 중에 개 중에. 그런데 지금 수능 못 보십니다. 너무나 어렵고요.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가 나와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타고났던 아이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그 내용 중에 봤던 내용 중에 그게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충분히 놀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책임한가 라는 거를 막 화가 나서 얘기하시는 강의를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 분의 말에 공감하진 않습니다. 어렸을 때 놀아야죠. 그런데 놀 땐 놀더라도 제대로 잘 놀아야 해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면서 논다면 내가 이것들이 내가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재료와 도구를 아이는 놀고 내가 학습엔 부담이 없어야 하지만 내가 앞으로 써먹을 것들은 우리 부모는 알아야죠. 우리 아이가 A라는 길로 가야 될지 B라는 길로 가야 할지 놀아도 A 쪽으로 가서 놀아야 되는데 이 아이는 B로 이빨 끝까지 B 쪽으로 막 열심히 가고 있어. 그런데 정작 이 아이가 가야 될 곳은 A야. 그러면 남들은 10년, 20년, 10년, 15년 동안 열심히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열심히 갈고 닦은 그 길 끝에 아니 내가 다 봤던 게 결국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였네? 도움이 되는 거였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뭐야 나는 지금 엄마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공부하면 된다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네? 이거는 너무나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아이의 학습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저번 주에 주제였다면 이번 주는 그 학습 환경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소화해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가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언제 자기주도력이 왕성해지나요? 언제 여러분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을까요? 그 보상이 명확할 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전 보상 우리 아이들 막 보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월급 안 주면 회사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이거 하나도 안 시켜요. 교원의 자기주도는 박수정 아닙니까? 저만큼 일 벌이면서 저만큼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진짜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보람 당연히 느끼죠. 그런데 돈도 주잖아요. 이 일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내가 벌어지는 소득이 있으니까 나는 일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각자 개인의 이기심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위한 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게 자본주의의 형태예요. 이게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걸 하고 싶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 봐야지 나는 오늘 놀고도 싶지만 나는 이거 한번 틀어봐야지 이것만 공부해 봐야지 라는 건 언제 생기냐 명확하게 보상이 보여야 되고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 동기라는 게 있어요. 동기와 보상은 절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기가 있고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보상은 있으나 나의 동기와 달라. 그러면 사실 그 보상은 곧 없어져요. 이게 뭐예요? 외적 보상이죠.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엄마 나 뭐 하면 뭐 줄 거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것만 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좋은 습관 만들기 노트를 또 이제 열심히 노트 만드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뭐 해라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여러분도 편하고 저도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6기면 16번 고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네, 16기입니다. 좋았던 거는 가지고 왔고요. 새로 더 했으면 좋겠다. 저도 여러분한테 강의하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 이번 기수 이거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를 넣었는데요. 조금 유아 친구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으나 초등 친구는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유아 친구들은 부모님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뭐냐면 맨 첫 장에 이렇게 앞에 친구들 사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에 표지 만들어서 그 각각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밴드에 제가 쫙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아이 거 꺼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생님한테 집에 출력 프린트를 할 수 없고 회사에서 프린트가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선생님들한테 미리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노트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좋은 습관 만들기 16기 참여하실 때 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사진이 딱 붙여주면 아무래도 이거에 좀 애착이 생기겠죠? 저희는 아들은 여기, 딸은 이렇게 AI로 만들었던 네, 이렇게 예쁜 인어공주 딸이랑 아들 사진을 넣어서 이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름 캠프라는 의미로 여름 방학에 여름을 잘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썸머 캠프라는 이름으로 지었고요. 여기 맨 앞장에 이거 아닌데? 네, 맨 앞장에 이렇게 꿈을 이루어주는 만다라트라는 걸 한번 넣어봤어요. 만다라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의 유명한 야구선수가 결국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어떤 비결로 뽑았던 게 이 만다라트라는 건데요. 이 만다라트는 요 가운데 내가 올해 벌써 이제 반이 지났어요. 그 말은 이제 반이 시작했습니다. 전반전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 들어갑니다. 전반전에서 내가 어떤 실력을 했던,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던 후반전에서 잘하면 되죠. 네, 우리 2025년은 후반전, 아이들과 이루고 싶은 목표, 아이가 각자 쓸 수 있어요. 이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뭐 예를 들어 저희 딸 같은 경우 요즘 살을 좀 빼고 싶어 하거든요. 다이어트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 중심에 그걸 넣고 이 주변에 그거와 관련된 다른 내용을 쓰는 거예요. 저의 올해의 가장 큰 목표는 다이어트입니다. 전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다이어트를 가운데 넣고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습관부터 개선이 돼야겠죠. 수면도 개선이 돼야 될 거고요. 운동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이 스트레스가 또 다이어트에 그렇게 안 좋대요. 스트레스도 당연히 풀어줘야 될 거고요. 가족 간의 또 사랑도, 나를 적극 지지해주는 우리 신랑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도 저기 술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 그만 기다리셔야 될 텐데, 그죠?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 운동을 가지고 와서 운동을 넣어. 그럼 운동을 요 가운데다 놓고, 보이나요? 운동을 넣고 이 주변에 운동을 하기 위한 또 8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다이어트인데 굉장히 신기하게 공부 열심히 하기 막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저는 1로 들어가면 1의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여기 스트레스를 쓰고,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내가 1을 잘해야겠죠? 그럼 여기 1을 잘하는 방법밖에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나의 또 다른 목표들이 생깁니다. 이게 만다라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한테 목표 설정이라는 건 별거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꿈이 없잖아요. 왜 꿈이 없어요? 도파민에 쩔어 있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 유튜브, 만화책, 탕후루 요즘 갔더라고요. 벽돌 케이크 이런 거 두바이 초콜릿도 갖고 요즘은 요아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게 스트레스로. 너무 싫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욕구를 참지 않고 바로 지연 보상이 아니라 만족 지연이 아닌 즉각 보상의 아이들이 절여져 있어요. 그렇다면 학습은 결국 전두엽, 지연 보상을 누가 잘하냐는 싸움이거든요.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당장 안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한다고 내 눈에 실시간으로 의사의 1%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써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우리가 열심히 할 의지가 생겨요?
엄마만 의지가 생겨. 왜? 이렇게 열심히 강의 들으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유송이 어머니, 우리 아이를 잘 키우시려면 어머님 우리 아이 이런 거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책을 정말 많이 읽어야 돼요. 우리 아이의 전두엽을 발달시켜 줘야 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막 맞아. 나만 막 동기가 있어. 너 책 읽어야 된대. 거봐 엄마가 말했잖아.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애와 엄마가 점점 더 분리가 되죠. 그래서 사춘기 때 안 그래도 도파민에 절여져서 전두엽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요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예전의 사춘기와 요즘 사춘기 정말 다른데요. 단순히 전두엽이 자라다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랑 애초에 덜 자란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건 너무나 크게 달라요. 그럼 요즘 아이들은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여름에 제가 드리는 이 페이지들을 모두 다 채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달란트 많이 못 모아도 돼요. 이 여름 동안 아이들에게 학습 동기를 찾아주시고,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게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이를 탐색하는 과정만 사실 해도 저는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다라트도 넣어봤고요. 두 번째가 목표도 한번 넣어봤어요. 이 목표를 애들한테 그냥 저희가 주간 일정만 주다 보니까 그냥 매일 하다 보니까 애들도 목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수가 이번 여름은 캠프가 좀 짧아요. 짧은 기수로 운영이 돼요. 9월 7일까지, 7일부터고요. 7월 7일부터 시작해서 9월 7일까지 됩니다. 그러면 약 70, 아까 계산해봤는데 72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방학 있고 뭐 하면 아무래도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주 긴 기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목표를 딱 주고 그걸 할 수 있게 여기에는 학습 목표를 한번, 여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한번 써보세요. 목표 달란트, 그리고 아이캔드에서는 얼만큼, 도요새에서 얼만큼,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내가 얼만큼의 달란트를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목표 건수, 여기 독서가 항상 여름마다 우리가 퐁당퐁당 독서바다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올 여름 북캉스 역시 퐁당퐁당 독서바다 4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도전 목표 건수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뭐 일찍 일어나기, 뭐 우유 매일 먹기, 뭐 운동하기, 뭐 이런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를 이 안에 적어봐서 생활 습관, 독서 습관, 학습 습관을 아이의 목표로 설정하고, 엄마가 쓰면 안 돼요. 아이가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설정하고 우리는 그거를 지지해 주시면 돼요. 부탁은 이게 아이를 협박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 너무 걱정되는지 갑자기 엄청 걱정되네. 협박하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너 여기 봐봐 10시 전에 자기로 했잖아.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아이들은 목표를 말하지 않아요. 저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뭐 내지는 이번 달에 얼마가 나의 목표입니다. 저희도 이런 걸 하니까요. 막 해요. 나는 얼마큼만 해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센터님이 불러가지고 박수현 지국장님 이번 달 이만큼 하기로 했잖아. 이러잖아요. 다음에는 목표, 내가 원하는 목표에 3분의 1 정도 적어내요. 그러면 내 목표가 점점 작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못해도 괜찮아요. 어때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잘할 거야. 너는 믿어. 엄마가 도와줄게. 한참 했는데 반 정도 지났는데 안 됐어. 그러면 물어보면 되죠. 야, 목표가 5,000달란트 이번에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너 다 보니까 1,000달란트밖에 안 되거든? 여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독서를 좀 늘려야 될까? 이렇게. 아니면 뭐 영어 말하기를 이제부터 꾸준히 녹음을 해볼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지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거 너 공부하면 내가 좋니? 네가 좋지? 엄마 아빠가 너 도와주려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엄마한테 말을 하네? 너무 리얼한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역시나 이런 여름을 통해서 여러분도 함께 아이와 이런 방법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과 같이 월간 계획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 시간표도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시간표가 2개가 제공이 되어야겠죠. 학기 중에 그리고 방학 중에 시간표 2개 제공할 테니까 쓰시면 되고, 유아는 뭐 상관없잖아요, 그쵸? 유아는 언제든지, 이건 엄마가 보시는 거예요. 애들 쓰라고 하면 돼. 유아는 우리 아이가 월요일은 뭐하고 화요일은 뭐하는지 보고, 아 이때 그러면 뭐 또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 이땐 우리 아이랑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계획해 보시라고. 하루하루 빚쟁이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주간 계획표 있죠. 주간 계획표를 보면요, 이건 초등 버전이에요. 초등 버전에 어머님들의 강한 그리고 이제 저의 강한 니즈로 여기 학교 숙제 넣어놨어요. 아니 이걸 해놨더니 빨간 펜 공부만 한다는, 아니 그런 불상사가 달란트만 받으려고 한다는. 물론 학교 숙제라면 제가 달란트를 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의 여러분의 학교 숙제를 하면 여러분이 달란트를 줘야겠죠. 얘는 안 줘요. 하지만 저는 줄 겁니다. 제 새끼니까. 어떤 보상이든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 학습 그냥 준다고 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카데미 제가 하잖아요. 그 아카데미 들으시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다 준다고 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학교 숙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내가 여기서 달란트를 모으면 처음에는 5개밖에 안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막 20개가 됐고,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하고 6개가 아이들 눈에서 5개면 한 번에 30달란트가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됐죠. 300달란트씩 매달 하나에 이제 10달란트로 갑자기 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300달란트면은 와, 애들 다 부자 된 줄 알아요, 애들. 그렇게 해가지고 얘도 이제 총 9장, 혹시 모르니까 10장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이킨두 개념 정리하는 개념 정리 노트예요. 제가 이번 토요일, 저번 주 토요일에 부모 교육 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방학에는 다음 학기를 준비해요. 그리고 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누리퀴즈 자체가 일주일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오늘의 학습과 학습 주제를 쓰는 거, 예를 들어서 명절에 대해서 알아보기 하면은 명절에서 봤던 영상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관련된 책 4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천이 되잖아요. 그 4권을 여기 또 이렇게 하나씩 써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킨두도 누리퀴즈도 그렇고 초등도 그렇고 학습하고 나면은 연계도서 나오는 거 아시죠? 네, 그 연계도서를 아이가 한번 생각을 끄적이기라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전에 저희 아들을 제가 시켰었는데 딸은 정말 열심히 써요. 막 꼼꼼하게 써요. 이거 한 장 주잖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안 줬어요.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딴 걸 못해. 이거 2시간 3시간 걸려요. 이거 완전 빽빽하게 써요 막. 근데 아들은 정말 대충 막 날림으로 막 해요. 그래서 하다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내가 들은 거를 리와인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기수에는 이 내용의 충실도는 전혀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내용의 충실도는 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하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얘는 한 번 쓸 때마다 50달란트씩 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올릴 수 있게 해드리고 최대 6회까지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거 막 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막 100장 써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6회까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나 이 6회까지라는 거는 그냥 우리만 알고 있자고요. 아셨죠? 아이들 많이 쓰면 좋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캔두도 개념 정리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독서도 이렇게 창의융합 영재스쿨에 들어가시면 완독 너무 잘하시지만 창의융합 영재스쿨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창의융합 영재스쿨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읽은 책, 그리고 책의 융합카드, 그리고 그 활동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4권의 책을 제목을 한번 써보고 내용을 간단히 한번 써보거나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시면 좋아요. 유아 친구들은 저는 너무 권해드리는데 이걸 할 수 있는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내 사진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야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 그러면 그때 아이랑 활동했던 사진 같은 걸 붙여 놓으셔도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개념 정리 노트랑 그 단어 노트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원하는 분량만큼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북캉스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여러 번 활동했었던 건데요. 본격적으로는 7월 22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7월 7일부터 학습이 시작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준비 기간 동안 이렇게 매일 한 권씩 책 읽기 는 한번 해봐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뒤에 제가 어머님들의 또 이제 개선점, 독서 노트가 너무 글씨가 아이들 쓰기 작다라고 하셔가지고 한 페이지에 8권 정도 쓸 수 있게 그 칸을 좀 넓혀놨어요. 그래서 여기 내가 몇 번째 읽는지 책 번호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날짜 쓰고, 여기 시리즈명, 그 다음에 책 이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나의 한 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이제 아이들 누구나 100권 이상 달성하면 제가 메달이랑 인증서를 줄 예정이고요. 동상은 150권 이상이면 누구나 다 동상이에요. 동상은 1000달란트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동상이라는 거는 내가 100권, 150권 이상 읽었다면 내가 모은 달란트가 1500달란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1000달란트를 더 주면 2500달란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상은 300권 이상 달성 시 2000달란트를 추가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면 3000달란트에 2000달란트인 5000달란트를 아이들이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금상은 500권 이상 달성 시 모두 금상이고요. 이때는 3000달란트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대상은 1등, 가장 많이 읽은 사람 중에 1등인데요. 1등은 500권 이상 읽고 1등인 거예요. 대상은 5000달란트를 추가 지급을 해요. 그리고 문화상품권 3만원을 제가 줄 거예요. 우리 아이 이름으로 짠 해서 박아가지고 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아이가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이렇게 5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예쁘게 스티커 한번 붙일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스티커 모음판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스티커는 예쁜 거 사다가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색칠해 주시거나 부모님 사인해 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유아는 주간계획표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애기들이 체크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아는 도장 찍는 걸로 해놨고요. 그 이미지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습관 노트에 관련해서도 제가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 기수에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셔서 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달란트 시장도 열심히 또 준비하도록 제가 열심히 또 상식도를 모아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 주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기주도의 제일 중요한 건 목표, 그리고 동기와 보상입니다. 동기를 세울 수 있는 올 여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우리 부모님은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알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예고 하나 드릴게요. 저희가 7월 20일에 저희가 우리 지국 그 빨간펜 박수정 지국 그리고 문정인 지국의 회원들은요, 국회의사당의 체험학습을 제가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도슨트 선생님이, 해설사 선생님이 함께 퀴즈 해설사 선생님이 붙을 거고요. 금액은 체험학습비는 29,000원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단체로 하게 되고요. 저희랑 오래 해서 좀 이렇게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체험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7월 13일 다음 주 14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팀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아이 나이대로 연령대로 팀을 짤 수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회의사당 체험은
17일 제헌절을 맞이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다음 8월부터는 역사가 다시 시작합니다. 선사시대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 총 4부로 진행되는 역사 여행도 체험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